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지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축인 공매도 세력이 거래 규모를 늘리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버스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버스 업계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별로 승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급감한 상태입니다. 만약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산 우려에 외국인은 연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12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관련 기록 집계 이후 사상 최대 하루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2,8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반대로 8년 7개월 만에 하루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4.2% 폭락해 196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향후 주가 반등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개인은 11조가량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7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사는 1터미널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면세점까지 4개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패션 등을 취급하는 DF7 사업권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돌아갔습니다. 현재 신세계 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으로 신세계 면세점은 이 구역의 사업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주류와 담배를 파는 DF3, 4 사업권을 두고 경쟁을 벌인 호텔 신라와 호텔 롯데는 DF3은 호텔 신라, DF4는 호텔 롯데가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공사는 유찰됐던 2개 사업권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정부에 현지 출장 인력의 입국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700여 명의 엔지니어를 베트남 플렉서블 628강 다이오드 모듈 생산 라인 개조에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이 묶인 상황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있으며 신규 노동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현지 인력 투입이 늦어질 경우 앞으로 출시될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을 비롯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고객사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 갤럭시 S20에 납품될 OLED 모듈 설비의 경우 이미 개조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장동현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도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와 장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편지 형식으로 밝혔습니다.
SK는 어제 장동현 사장이 주주들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서한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장 사장은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기업 가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 상장과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주주 환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배당을 타고 투자 이익이 나오면 일부를 주주에게 공유하는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 관광 관련 업종들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고용정책심의회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유급 휴업 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하지만 특별 고용지원 업종은 수당의 10분의 9까지 지원합니다. 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들에 대한 지원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의 충격으로 추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7% 넘게 폭락했는데 S&P 500 지수는 개장 직후 15분간 증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코로나19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CJCGV가 매각설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당사의 최대 주주는 현재 당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어제 김태호 회장이 자사주 10,000주를 매입해 취임 후 자사주 25,0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된 그룹의 책임 경영 실천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